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81년 만에 부평 미군 기지가 개방됐습니다.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시민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완전히 시민의 공간이 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노태손 인천시 의원 그리고 장정구 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노 의원께서는 이번에 이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고요. 그 전에 1기부터 4기까지 우리 장 위원장께서도 참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 시민참여위원회 어떤 곳입니까? 일단 제가 이제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의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민참여위원회는 그 부평의 캠프마켓,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주변 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주 목적은 뭐 우리 장정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 부평 미군 기지가 사용됐던 캠프마켓 부지를 반환받아서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현안에 대한 발전 종합 계획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이 5기이잖아요. 지금까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좀 궁금한데 이거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예, 그 시민참여위원회가 3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분과가 있고 환경분과가 있고 공원녹지분과가 있고요. 네. 역사문화분과는 과거에 부평 미군기지가 가지고 있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환경분과는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해왔고, 공원녹지분과는 향후 부평 미군기지가 공원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겠냐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면서 국방부에서 민관 협의체를 꾸렸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13명으로 전문가로 이제 민관 협의체를 꾸렸는데 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그쪽에 2명의 위원을 추천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토양 오염 문제가 정화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건물 하부까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건물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물을 보존하고 어떤 건물을 정화를 위해서 폐기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평 캠프마켓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시민 생각 찾기라고 하는 컨퍼런스 부평 미군기지 컨퍼런스를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프마켓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돼야 되느냐에 대한 시민들 생각을 찾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네. 지금 일부이긴 하지만 미군 기지가 개방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 봤고 또 두 분도 가보셨죠. 특히 네. 장 위원장님 경우는 방안을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만큼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저는 개방 행사 당일날은 가지 못했고요. 그 전날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 민관협의체, 그러니까 국방부가 운영하는 다이옥신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의를 마치고 이제 저도 개방을 한다고 해서 그 전날 갔었죠. 감기가 무량했고요. 특히 주변 지역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오염이 확인돼서 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또 내부에 대한 정화와 조사를 할 때는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다 반환된 것이 아니라 아직 반환되지 않은 잔여 부지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빨리 시민들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 부평 미군기지 오염도 참 심각하지만 되게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물론 반환을 위해서도 여러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또 하나가 부평구가 2011년도에 다이옥신, 그러니까 고엽제 매립 논란 이후로 다이옥신 오염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관 협치를 통해서 주변 지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국방부의 내부를 조사할 때는 다이옥신율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관 협치의 되게 중요한 사례가 바로 이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입니다. 좀 차차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노 의원께서는 현장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 장정구 위원장님하고 같이 그 개방하는 날 이제 갔는데 저는 뭐 그 근접에 삽니다. 근접에 사는데 사실 그동안 그 이 부평에 살면서 조금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뭐 누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 이제 그 부영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담장 내지는 펜스 때문에 도심공원에 왔다는 느낌보다는 출입금지구에 왔다. 그러니까 출입금지 구역에 온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동안 좀 답답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곳은 이제 일본 조병창과 미군 주한미군 캠프마켓 등 그 아픈 뭐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부평 부영공원뿐만이 아니라 캠프마켓 부지도 부평구민의 안식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부지들이 역사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방사를 시작으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모두가 학수고대했던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군 기지는 일제시대 조병창에서 광복후에는 미군 기지로 바뀐 건데요. 그만큼 이 부평의 정치, 문화, 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죠. 한때 부평의 경제 축으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부평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런 의견도 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미군 기지 주변은 예전에 이제 그 에스컴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네. 에스컴. 그 에스컴이라는 거는 이제 한때는 이 지역이 일자리도 풍부하고 물자들이 들어오는 상권이 또 굉장히 발전했던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미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가게들이 또 생겼고 또 이곳에서 미제 물건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급될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돼 있었는데 또한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화 중심 도시로서 부평을 지금 일구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그 당시에 그 팝과 락 그리고 또 하우스 밴드 등 다양한 음악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나왔고 그 당시에 또 많은 그 음악인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들이 각종 범죄하고 암시장이 굉장히 그 당시에 창궐 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매매도 당시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됐던 것들은 혼혈아들이 많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그런 폐단도 많이 발생됐던 부분인데 당시 캠프마켓은 경제 문화적인 그 입장에서는 빚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그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캠프마켓이 지역에 미친 영향, 장단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일반인에 공개가 된 93,000제곱미터를 포함해서 우선 21만 제곱미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군 기지가 1, 2단계로 나뉘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반환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반환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지금 2020년에 한미연합 토지 관리 계획에 따라서 캠프마켓 이전 계획이 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약 20년 뒤엔 그러니까 2002년도인데 이제 이게 확정됐고 20년 뒤엔 2019년도 12월에야 이제 일부 AB 구역이 반환이 이제 확정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캠프마켓 부지 전체를 이제 반환하려고 추진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게 시설 설비나 인력 수급 등의 한계가 있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D구역은 주한미군 측에서 제빵 공장과 그러니까 유통 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이 안에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 부지에 대한 관련 시설이 조성되는 대로
기지에 대한 폐쇄를 빨리 서두르지 않나. 그리고 이게 돼야만이 이제 반환이 완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추후에 23만 제곱미터 부지도 반환이 될 예정이다라는 설명이신데 지금 문제는요. 아직도 오염된 그 땅들을 정화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테스트를 거쳐서 본격적인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를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열탈착이라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 다이옥신이 이 토양에 흡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300도 이상 가열을 하면 이제 분리가 되고 네. 1000도 이상이 되어 이제 완전히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사례여서 테스트 과정을 거쳤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평균적으로 5,000 피코그램 이상의 농도였던 다이옥신이 테스트 결과 한 3 피코그램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테스트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깨끗한 토양으로 반환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이옥신 정화만 놓고 보면은 이게 한 번에 다 오염된 토양을 다 하나의 배치 안에 넣어서 이제 정화를 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정화만 놓고 보면 6개월 정도면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에 의해서도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2년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정도 되면은 정화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기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오염됐다면 정화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이 문제입니다. 네. 주변 지역도 오염이 된 걸로 확인됐는데 아직은 주변 지역을 어떻게 정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네. 그에 관련해서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부는 국방부 내에서도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에서 담당하게 되고 또 외부는 국방부 내에서도 비록 이게 주한미군에 의한 오염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가 시설 사업단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환이 다르다는 다르답니다. 문제점. 그래서 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일단 국방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부에 오염이 정화가 될 때쯤이면 주변 지역도 얼추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어쨌든 2023년 정도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남아 있는 잔여 부지, 아직 반환이 안 된 부지에 반환 일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군 기지도 오염이 심하고요. 또 그 주변 지역으로도요. 납 기준치 123배, 또 구리는 77배 이렇게 오염이 심각하다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 정화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 지역까지의 정화를 두고 국방부 또 인천시 이렇게 관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환경오염 정화는 사실 이제 그 토양 환경 보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염의 원인자는 주한미군이나 이제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에 있습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캠프마켓 AB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그 환경오염 정화는 당연히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천시는 국방부가 이제 주한미군 반환 공허구역인 캠프마켓과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정화를 완료한 뒤에는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제 가져오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는 오염된 캠프마켓과 주변 지역이 깨끗하게 정화돼서 완전한 상태로 시민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염 원인자 정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이 오염 당사자인 미군이 정화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 현실적으로 참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국방부가 정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법 이전의 상식인 거죠. 왜냐하면 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서 정화비용을 대야 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졌던 적은 보고된 사례는 없죠.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고 유럽에 일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군이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미군의 환경 보존 의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을 좀 아껴서 쓰는 게 결국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관점인데
그냥 뭐 그대로 방치를 해도 또는 버려도 큰 무리가 없는 게 워낙 넓은 땅덩어리의 미국에서 길들여진 습관인 거죠. 그게 그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중앙정부,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 부담에 대해,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왔거든요. 근데 한 번도 관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소파, 한미 간이 했던 이제 주둔군 지휘 협정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염을 시켰다 하더라도 반환할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책임을 묻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그 부속서에 보면 키세라고 해서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인체에 긴박하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미군이 정화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다이옥신 그러니까 청산가리의 10,000배가 넘는 독성을 갖고 있다는 다이옥신에 의한 오염이 바로 부평 캠프 마켓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키세라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저희는 이 키세 조항만 불평등하지만 그 키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은 주한미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토양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상황에 토지 소유권을 이관받으면 인천시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또 시의회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금 전에 장정구 우리 위원장님이 좀 잘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는데 국방부 입장은 이제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인천시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은 환경 정화도 인천시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염의 원인자도 아닌 인천시가 정화 책임을 모든 거를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거를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토양에 대한 오염, 그러니까 토양에 대한 정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인천시가 이제 이거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 A 구역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그리고 또 B 구역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제 이게 구역별로 이제 정화 기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화 기한에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시에서 당장 부담을 느끼면서 이거를 소유권을 가져올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2019년 12월 11일에 반환 완료된 캠프마켓 AB 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환경오염 정화를 완료한 후에도 충분히 우리가 인천시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이 돼서 활용되기까지 앞으로 참 이렇게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추후에 따로 자세히 논의해보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겠고요. 지금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분의 경우 이 부평 미군기지 활용 시에 이것만큼은 꼭 들어가야 한다, 이것만큼은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부평의 캠프마켓 부지는 일제 때 조명창이라고 하는 무기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육군 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또 이곳은 역사적인 문화와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미래 세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근현대 역사 문화예술이 알릴 수 있도록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근현대 건축물로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 전시 네. 또 문화 공간에 대한 체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살아있는 명품 공원화 되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그렇죠. 예. 바람 말씀해 주셨고요. 예, 예. 우리 장 위원장님도 바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여기는 이제 도시 계획상으로 7대3 공원이 7이고 나머지 공공시설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 공원으로 중심으로 이제 이용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주변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굴포천의 본류와 지류인 상곡천이 바로 이 담벼락을 하나 사이에 두고 흐르고 있고요. 비록 덮여 있지만, 그러니까 이 하천 복원하고 같이 연계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3보급단에 대한 이전도 인천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철길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한 600m 정도 되는 철길로. 그러면 결국엔 3보급단이 있는 한남정매
이게 인천의 대표적인 녹지거든요. 그래서 녹지하고 연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 완전히 반환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기로 현재의 땅굴이 있다고 하고 지하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한 차근차근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숙제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